안녕하세요. 도랑초 3학년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8쪽부터 51쪽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죠. 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에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그리고 문화유산 등등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지명들, 여러 도로들의 이름이나 어떤 장소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고장의 여러 옛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활동 1번. 다른 고장의 옛 이야기 알아보기. 사회교과서에는 구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고장에 대한 옛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걸 알아보면서 다른 고장에 어떤 옛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활동 2번으로 우리 구미 지역의 옛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모두 사회교과서 52쪽과 53쪽을 펴주세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선 사회교과서 52쪽부터 53쪽까지 먼저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펴주세요. 자, 모두 폈으면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한번 볼까요? 예빈이는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어디 있는지 아나요? 위치를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구미가 이쪽이잖아요. 경기도 용인시는 이렇게 서울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용인시라고 보이나요? 여러분도 혹시 에버랜드 가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버랜드가 바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답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수원시 오른쪽 용인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가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 포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물, 도로, 마을, 행사 안내 포스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빈이는 곳곳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용인시에서 포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용인시에서 포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까닭 바로 무엇일까요? 자, 여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포문문화재? 포문이 뭘까? 포문문화재. 우리가 딱 나온 여기도 포문 아트볼이네? 포문대로? 도대체 포문은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이곳저곳에 포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길도 있고요. 문화 행사 축제도 있고요. 어떤 건물 이름도 포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미 여러분 사는 곳 근처에 어떤 건물이나 도로나 마을, 행사,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야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학교 주변에 야은초등학교도 있죠. 자, 그리고 큰 도로에
야은로라고 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네, 구미 우리 고장에는 야은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인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이 쓰일까? 왜 경기도 용인시에는 포은이라는 이름이 쓰일까? 왜 우리 구미에는 야은이라는 이름이 쓰일까?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도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러면 경기도 용인시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통해서 왜 경기도 용인시에는 포은이라는 이름을 여러 군데 널리 사용하는지 까닭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학자입니다. 포은 선생의 묘는 개경에 있었는데 후손들이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영천으로 가는 도중 용인에 도착했는데 바람에 명정이 날아갔습니다. 명정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보니 땅이 넓고 햇빛이 잘 들어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포은 정몽주의 무덤은 용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포은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정몽주의 업적과 함께 고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래를 보겠습니다. 정몽주라는 고려시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면은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시대를 고려시대라고 해요. 자, 정몽주라는 이 선생님은 포은이라는 호를 사용했어요. 호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자기 이름 외에 별명이라고 느낌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 그런 걸 지는데 그런 정몽주라는 선생님은 포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포은 선생의 묘는 원래는 개경에 있었대요. 개경, 북한의 개경입니다. 근데 후손들이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옮기려고 했대요. 근데 영천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상을 이고 가는 도중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영정,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적은 깃발로 장례식에 사용함.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어디에 날아갔답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간 곳을 보니까 그곳에 햇빛도 잘 들고 땅도 넓고 해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쪽에 이렇게 용인시에서는 포은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정몽주 선생님의 업적과 고장을 널리 알리는 홍보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지역에 이렇게 유명한 옛날 시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는 건 상당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고장의 이름이나 우리 고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의 유래를 또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은처럼 포은대로 포은 아트월, 포은 문화재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을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자연 환경을 또 알 수 있고요. 우리 고장의 특징과 유래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4쪽입니다. 54쪽에 고장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옛 이야기로 알아봅시다가 나옵니다. 고장의 이름, 자 여기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는 서빙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빙고동이라는 지명이에요. 빙고는 옛날에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를 빙고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겨울철에 강이 얼면 얼음을 잘라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내 사용했습니다. 서빙고는 서쪽의 얼음 창고, 그래서 서빙고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의 얼음 창고는 동빙고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서빙고 옛날에 서쪽에 얼음을 저장했던 장소라는 옛날에 그 옛날에 이렇게 활용했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고장의 이름을 정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서빙고동이라는 고장의 이름에 담긴 옛 이야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얼음을 잘라서 저장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아니까 옛날 사람들이 여름에 얼음을 어떻게 구했는지, 여기 뭐 한강이 얼면, 강이 얼면은 얼음을 잘라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한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이렇게 옛 이야기는 고장의 고유한 특징이 담겨 있어서 건물, 도로, 마을, 행사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옛 이야기로 당시의 자연 환경이나 이렇게 강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건 자연 환경이잖아요. 자연 환경이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렇게 얼음을 잘랐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 고장의 유래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냉장고의 조상, 석빙고에 대해서 영상 자료 한번 볼게요. 경주에도 석빙고가 있다는 거 알죠? 경주 석빙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안에다가 얼음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고장의 특징이나 유래를 알 수 있는 옛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의 옛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니까 구미 지역의 옛 이야기를 살펴봐야겠죠? 구미책 26쪽과 27쪽을 펴주세요. 구미책 26쪽과 27쪽을 보면은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로 해서 구미의 옛 이야기가 오늘날 가는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은빈이가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대요. 결혼식장까지 가는 길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야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물, 도로, 포스터가 있었답니다. 야은초등학교 보이고요. 야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포스터, 그리고 야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로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야은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쓰이는 까닭 읽어볼게요. 야은은 길재 선생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구나. 야은 길재라는 예전에 고려시대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충신이 있었어요. 방금 사회 교과서에 나와있던 포은 정몽주 선생님과 같은 시대 야은 길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자, 야은로는 이 길재의 아까 호가 뭔지 설명을 했죠. 자기가 짓는 자기 자신의 다른 이름, 별명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길재는 또 이색 선생, 정몽주 선생님과 함께 고려의 충신, 고려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새로운 나라로 들어서면서 이 충신, 길재 선생님과 이색 선생님과 정몽주 선생님은 고려에 대한 하나가 변함없는 마음, 충성을 한 거예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새로운 임금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렇게 절개를 지켜서 야은 길재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새로운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야은 길재 선생님의 굳은 절개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미에는 야은이라는 이름을 딴 여러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절도 야은사라는 이러한 장소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은 길재 선생님의 여러 이름이 나오는 길과 야은사와 그런
것들을 간 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자료까지 보고 이번 사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